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뷰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6월 첫날이네요. 6월 1일인데요. 날씨가 뭐 거의 여름 날씨가 돼버렸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1년에 거의 전반기가 다 지나가는 전반기 이제 마지막 달로 들어서고 있는데 참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좀 보람차고 좀 행복한 그런 2018년 한 해 중반을 맞이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간만에 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 보려고 하는데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이제는 뭐랄까요, 어떤 그 종목을 끊임없이 발굴을 해야 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그 어떤 가상화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올라가는 데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기대주, 뭐 감춰진 흙 속의 진주, 그것을 이제 끊임없이 발굴을 해야 되는 시기는 좀 시기적으로 지난 것 같고요. 이제 윤곽은 대충이 아니라 이제 거의 명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드러난 수면에 드러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일 사고파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중에 그렇죠, 5분봉, 10분봉, 30분봉, 60분봉 보고 스캘핑으로 혹은 뭐 데이 트레이딩으로 여러 가지 기법으로 좀 수익을 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언제나 이 시장에서 개인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직까지도 참 난제 중에 난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동영상에서 시장의 현행 그 고가주들, 고가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렇죠, 뭐 액면가 500원이든 5,000원이든 아무튼 거래 가격이 10만원권 위에 있는 고가 주식들을 이렇게 한쪽에 쭉 모아놓고 한번 쭉 찍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그 액면 분할을 하면서 100원짜리가 돼버렸죠. 액면가가요. 주식수 엄청나게 늘었죠. 64억 주가 됐네. 64억 주요, 주식수가. 자, 아무튼 간에 그러면서 5만원짜리 주식이 됐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죠. 그 외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그 액면 분할을 하면서 고가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식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LG생활건강, 그렇죠, 뭐 롯데칠성, 태광산업, 뭐 영풍, 뭐 이런 주식입니다. 오뚜기, 그렇죠, 롯데푸드, 메디톡스도 굉장히 가격이 높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뭐 흘려 들으셔도 됩니다. 이런 10만원, 적어도 10만원 언저리 혹은 10만원대에서 놀고 있는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좀 발생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1,000원, 2,000원짜리를 찾아서 만원, 2만원 가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은 10만원, 20만원짜리가 어떤 주식이 50만원, 100만원 가느냐, 그렇죠? 그리고 어떤 주식을 내 포트에 넣을 거냐, 그런 주식 가운데서. 그 게임인 것 같아요. 돈이 어차피 쏠리는 데는, 그렇죠,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큰 자금들이 어디 뭐 1,000원, 2,000원짜리 주식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만원, 2만원짜리 주식을 사겠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이런 고가 주식들을 건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만원짜리 10만원 보내는 것보다 10만원짜리 20만원 보내는 전략이 더 유효할지 모르겠습니다. 큰손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게임 자체가
게임의 룰이 일단 그렇게 바뀌었다 보고, 그러면 똘똘한 애들을 골라야죠. 똘똘한 애들을 골라서, 그렇다고 뭐 무조건 사놓고 그냥 뭐 잊어버릴 수도 없고, 우리 개미들이 그렇죠. 적당한 때 적당한 주기, 너무 잦은 매매를 해서는 안 되고 비중을 줄였다 내렸다 해가면서 결국에는, 이 LG생활건강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아직 주식이 안 죽었죠. 사실 솔직히 이런 주식을 뭐 5만원, 10만원, 20만원에 사 묻어놓고 계신 분들이 사실 진정한 승리자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보세요. 뭐 2만원, 3만원 할 때 이렇게 생명선 밑에 있을 때 월봉이죠. 이 파란 라인 밑에 이런 데는 못 건드려도 2만원, 3만원에서 이거를, 이런 주식을 어떻게 사노? 우리가 개미가 어느 세월에 이게 그렇죠. 10만원, 15만원 가겠노?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저때 2005년에는. 그렇죠. 근데 이게 3만원, 4만원, 5만원짜리 주식이에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죠. 지금 138만 5천원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21조가 됐어요. 시총이. 아직도 시총이 어떻게 보면 적어요. 21조 6천억이에요. 액면가가 5천원이고요. 주식이 중요한 거는 한 주도 안 늘었어요. 1561만 8천주 거의 그대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도 최근에 사고요. 자, 과연 이런 주식을 우리가 지금 찾아낼 수 있느냐. 다시 3만원, 5만원짜리를 건드려서, 그게 이 세월이 이 가격이 오려면 이 세월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벌써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아닙니까? 그렇죠? 2005년에 예를 들면 3만원에서 스타트 끄는 이 LG생활건강이 지금 140만원 가까이 되는데 2018년 6월이에요. 13년이에요. 13년. 이 세월 동안 시장의 절대 강자로, 마치 그쵸? 군주로서 군림을 해왔으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 주식이 올랐지. 그렇죠? 우리가 발을 담그는 모든 주식이 다 이런 행보를 그리면서 오를 거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첫째, 이런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치주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 없다면 남에게서라도,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서라도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사야 됩니다. 일단 그런 능력을 자체적으로 기르던가, 내가 기술이 없으면 누군가의 기술을 도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장기 성장할 수 있는 이 종목을 발굴하는 능력이 하나 필요하고, 둘째, 뚝심이죠. 뚝심, 그죠? 발굴했다면 시세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적당하게 중간중간에 어떤 그 매매의 맥점을 활용해서 지분을, 보유 주식 수를 좀 이렇게 늘려가는 전략을 짤 수만 있다 그러면 참 금상첨화인 것 같은데, 그렇죠?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수업료를 지급하고, 그렇죠? 전문가 강의를 듣고 뭐 무슨 증권사관학교를 뭐 들어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는 개인 교습도 받고, 그렇죠? 제가 사는 동네도 보니까 현수막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무슨 황제 주식 이래가지고 현수막에 주식 기법을 강의해 준다 이거예요. 1대1 강의식으로, 개인 교습식으로. 제가 뭐 직접 알아보진 않았는데 뭐 비용이 상당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이 주식을 보고서 몰랐어요. 알지도 못했고, 이 회사가 이렇게 클지도 몰랐고, 첫째, 아예 관심도 없었어요. 이름 자체가 우리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개미들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런 주식은. 근데 결론적으로는 봐요. 이게 이런 주식을 뭐 예를 들면 25만원에만 가지고 있었어도, 25만원, 30만원만 그냥 사놓고 한 100주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 수익이 얼마입니까? 굳이 무슨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그렇죠? 자, 우리가 모두 그런 어떤 경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자기 연마, 자기 개발을 계속 하신다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한두 번 정도는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LG생활건강과 같은, 어떤 삼성전자 같은, 그렇죠? 그런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시프트의 한 중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 사실은 펼쳐지고 있을지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능력, 어떤 노력을 게을리 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기회는 한두 번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요, 그러면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소 뒷발에 쥐잡듯이 잘 올라탔어요. 그러면 이제 과제는 뭔가요? 이 시세의 끝이 어디냐? 과연 어디서 내릴 거냐? 물론 그 시세의 끝에서 우리가 내리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건 과욕인데, 어느 지점에서 내릴 거냐? 나는 어느 지점에서 하차할 거냐? 어느 정도만 먹고. 그건 이제 개인의 어떤, 개인별로 차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 이 어떤 매매의 맥점, 그렇죠? 적당하게 내릴 자리와 또 다시 탈 자리가 어디냐. 사실 저는 사는 자리보다도 주식은 파는 자리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파는 근거가 뭐냐, 그거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물론 뭐 이런 자리가 이제 사실은 생명성의 어떤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탈하면 팔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또 올라오면 또 사고 뭐 이런 전략은 유효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 근데 왜냐면 이 LG생활건강만 보더라도 여기가 시세의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아깝잖아요. 아직까지 더 왔는데, 2배가 더 왔는데, 그렇죠?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그냥 내리고, 이제는 더 쳐다보지 않기에는 이 시세가 너무 아깝다 이거죠. 너무 아깝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시세의 끝을 포착하는 기술, 그리고 최대한 그 시세의 그 클라이막스 근처에서 하차하는 어떤 스케일 또는 어떤 지표, 시그널, 이것은 아직 숙제입니다. 아마 영원한 숙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그럼 간만에 좀 동영상을 찍으니까 횡설수설하고 있는데요. 자, 나온 김에 제가 지금 밑에 그 지표를 하나를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거 사실은 요 종가선 차트를 사용하면서부터 제가 하나의 보조지표로 제2의 보조지표로 사용을 했던 지표인데, 다시 여기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앞전에 제 동영상에서는 이걸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사용하는 하나증권 HTS상에요, 시장 강도 지표에 있습니다. 여기 지표, 보조지표에 보면 시장 강도라고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 엘더레이, 베어파워, 불파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중에서 밑에 있는 불파워입니다. 불파워. 그래서 그걸 추가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사실은 이것을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좀 눈여겨본 것은 그 내리는 자리, 그렇죠? 버스에서 내리는 자리, 혹은 배에서 내리는 자리를 포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주식의 어떤 시세를 이제는 좀 뭐랄까요, 정리를 해야 된다, 포지션을 매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어떤 피크들을 활용해서 이 수치가 또 나오죠. 30만.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로에서 시작해서 30만까지 왔는데 거기서 피크가 연이어 나오는데, 이 종목마다 달라요. 또 그리고 그 피크가, 그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적용을 할 수는 없으나, 이런 어떤 피크들을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일단 저런 자리에서 좀 하차함으로써, 그렇죠, 수익을 확정시키는 그런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그나마 많은 수백 개 되는 보조지표 중에서 그냥 단순하게 눈여겨봤던 건데, 다시 이렇게 끈에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 매도 자리를 섣부르게 포착하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고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자리를 정확하게 잡는 것은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저 같은 사람의 머리로는 영원히 풀어도 풀 수 없는 숙제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개인의 어떤 밥그릇 크기, 그렇죠? 어떤 배포의 크기에 따라서, 욕심의 크기에 따라서 각자 정하면 될 것이고,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5년, 7년, 10년 혹은 20년, 이 긴 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하는 주식을 찾았다면, 또 그렇게 대세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주식을 내가 포트로 가지고 있다면 적당한 지점에서 다시 재지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우리가 좀 찾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계속 신고가로 갈 수만 있겠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요. 그렇죠? 60만 원에서 고점 찍고 40만 원까지 내려오죠. 45만 원까지요. 이 진폭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110만 원에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77, 8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 진폭도 상당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가만히 감내할 수 있는 배짱을 누군가 가지고 있겠는가? 우리가 뭐 이거 회사의 대주주가 아닌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 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이 진폭을 우리가 계산하거나 미리 예측하려는 시도가 아니고 이렇게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주식을 추가 진입, 추가 매수 혹은 일부 물량을 정리했다면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저류의 찬스가 어디냐,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 물론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선을 설정을 해놨고요. 그 근처에서는 좀 잡자 이런 전략을 폈는데 좀 뜬구름없죠. 밑에 또 이제 사실 에너지 지표도 사실 그런 전략이죠. 이렇게 매도 매수 에너지를 가늠해 봐서 두 에너지의 어떤 승패가 누구냐, 그 어떤 그 장면을 좀 포착을 해서 좀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재진입의 근거를 좀 공고히 해서 두려움을 좀 줄이자, 공포심을 줄이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인데, 글쎄요, 이 한두 가지 가지고는 좀 그것이 근거가 빈약하다. 근데 요 엘드레이 불파워 차트를 통해서 보니까 뜬금없이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 재미난 게 하나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불파워가 시작하는 자리가 보세요. 이 제로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0이라고 나오면 화살표를 잘 보세요. 여기가 제로 베이스입니다.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산으로 따지면은 바다하고 그 근접해 있는 해발 제로죠. 제로. 그냥 바다 해수면이에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라인을 하나 긋겠습니다. 자, 불파워. 그러니까 주식을 올리는 어떤 그 매수 세력 혹은 원동력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으나. 자,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재진입할 수 있는 근거는 이 불파워가 제로 베이스에 내려왔을 때다. 쉽게 말하면. 혹은 제로 베이스를 내려와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에 내려갔을 때는 이거는 근데 모든 주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장기간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주식에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 삼각형 보이시죠? 역삼각형. 저런 자리. 이렇게 제로 베이스 밑으로 이 불파워가 내려가서 마이너스가 떨어질 때는 이거는 성장성이 담보된 주식이라는 전제하에 이것은 둘도 없는 재매수의 자리다. 둘도 없는 재매수의 자리다. 쉽게 생각해서 그냥 간단하게 주식을 언제 파느냐, 그것은 알아서 개인적으로 결정하시는데, 팔았다면 다시 재지집을 하고 싶은데 아직 시세가 끝난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우량한 주식의 재진입의 근거는 도대체 뭐냐? 하나가 더 필요하다. 나에게 one more thing. 그렇죠? 2%가 부족하다. 그것을 과연 이 불파워의 제로 베이스 선상의 저 피크가 과연 우리에게 그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저는 충분히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몇 종목 찍어보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자리 한번 보십시오. LG생활건강 찍다 보니까 계속 길어지는데 다른 종목도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스타트를 끊었죠. 스타트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죠. 여기서 3만원에서 2005년 4월에 스타트를 끊은 LG생활건강 주식이 단기 한 3만원, 22만원까지 폭등을 했어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폭등을 했는데, 그러고 조정을 주는데 어디까지요? 15만원대까지 조정을 주죠, 여러분. 15만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근데 거기 묘하게 뭐가 있느냐? 제1생명성 주봉입니다. 주봉상. 자, 이 근거 하나, 물론 이것도 근거가 된다 이거예요. 근거가 된다. 정확하게. 그렇죠? 근거가 되고 있는데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하나가 더 필요하다. 라고 봤을 적에 밑에 한번 보십시오. 엘더레이 불파워를 보십시오. 자, 그 불파워 에너지가 고점 여기 88만을 찍고
이렇게 쌍봉을 그리면서 다시 65만이네. 65만에서 쌍봉을 찍고 또다시 피크를 이번에는 35,000에서 찍고 봉이 낮아지면서 내려오죠. 어디까지 내려왔습니까? 제로 베이스까지 내려왔다. 제로 베이스. 다시 시작했던 지점이죠. 시작했던 지점. 이 큰 에너지 2005년에 3만원 생명성 반등을 주면서 본격 시세를 스타트를 끊었던 그 지점. 거기가 제로 베이스인데 거기도 한번 가볼까요? 확대해서 보면은 거기도 이 불파워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보이시죠? 이 자리죠, 이 자리. 요거 까만색 네모가 아니고 노란색을 찍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딱 찍고 스타트를 끊었는데 맞습니까? 여기 그 제로 베이스 시점이 이제 사실 앞쪽이 먼저 시작됐네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그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제로에서 시작한 엘드레이 불파워가 어디까지 왔냐? 여기 87만까지 왔다. 87만. 이 수치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제로에서 87만을 피크로 최고 높은 봉우리를 찍고 거기서 1차 시세를 이제 마감을 하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제로 베이스까지는 떨어져야 된다. 이 어떤 근거가 생명선 위에서 반등하는 주봉상 종가선과 연동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그 다시 매수의 기회를 확실한 어떤 매수의 시그널을 우리에게 좀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어떤 두려움을, 그렇죠, 재매수 했을 때 어떤 두려움을 좀 상쇄시켜 주기에는 나름 충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6만원대에서, 그렇죠, 15만원에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 여기서부터 2009년이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한 이 불파워가, 상승 에너지가 이번에는 또 어디서 피크를 찍느냐면 66만원, 7만원. 물론 그 앞전에 55만원에서 이제 이미 피크는 찍혔는데요. 이렇게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여기 66만원, 7만원에서 다시 조정을 받는데 어디까지요? 45만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고, 다시 거기서는, 그 지점쯤에서는 다시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시그널을 이 제로 베이스로 회귀한 볼파워 에너지가 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매할 때 저는 요 원칙을 한번, 요것을 계속 이렇게 켜놓고 좀 한번 가는 주식을 다시 재진입해서 다시 폭발하는 시세의 일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일단 다시 여기서 제로에서 시작한 에너지가, 그러니까 55만원에서 시작한 주가가 이번에는 또 2배 갔네, 그렇죠? 120만원을 찍고 다시 이제 조정 국면인데 70만원 후반 80만원에선 다시 사야 됐다. 역시 그 근거는 뭐냐? 제로 베이스로 회귀했다. 볼파워가, 그렇죠? 물론 이제 종가선이 계속 진행형이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요런 어떤 원리를 좀 다른 종목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샘플로 좀 꺼내놓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좋은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몇 종목이 쭉 찍어보니까 그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다 맞아떨어진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 돈 다 제 거게요.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이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HLB인데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강력한 이 바이오의 사실 실질적인 그 바이오텍의 대장주죠. 대장주. 아직 시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앞서 그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LG생활건강은 월봉이었네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봉이었습니다. 너무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월봉으로 봤고요. 자, 우리가 주식을 사는 어떤 그 기준은 언제나 저 같은 경우는 주봉이거든요. 주봉. 자, 주봉상 그 급소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보세요. 자, 지금 시장에서 현행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HLB,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HLB인데, 자,
뭐 주봉이나 월봉상 사실 이런 그 생명성 반등 자리를 우리가 재돌파 자리를 저렇게 잡아낼 수 있으면 좋은데,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 4만원대에서 보이는 저 피크 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피크. 그리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자, 주봉인데 보십시오. 자, 이렇게 제1제2생명선을 연달아서 주가가 그동안의 어떤 그 하락을 마무리하고요, 조정을 마무리하고 제2생명선에서 탁탁 튀면서 일시 깼다가 두 개를 탁 넘어가지 않습니까? 탕탕 튀면서. 자, 요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좋다 이거예요. 이런 장면은 비교적 깨끗하죠. 깨끗해요. 못 봐서 못 먹지. 보고 있으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자, 15,000원에서 시작된 저 랠리가요, 1차 어디까지 왔느냐면 5만원까지 왔습니다. 자, 5만원까지 오고요, 마지막 반등을 주는 요 순간을 잘 보세요. 이 4만원이지 않습니까? 4만원이라고 보겠습니다. 더블 바닥인데요. W자. 여기죠, 여기. 지금 2018년 2월 12일과 2월 26일, 그러니까 2월 중간에 펼쳐졌던 저 저점. 예? 사실 저 자리가 사실 마지막 어떤 급소 자리였는데, 저걸 어떻게 잡느냐 이거죠.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아니, 라인으로 딱 밑에서 뭔가 받쳐지면 근거가 나오는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그렇죠. 물론 이렇게 전고점을 이렇게 밟는 자리일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어떤 분봉이나 뭐 일봉이나, 예? 뭐 주봉이나, 특히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매수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이 근거가 빈약하잖아요. 공중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 제1생명선하고는 이 간극이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메꿀 거냐, 이 갭을 어떻게, 너무 좀 이렇게 뭐랄까요, 디딜 데가 없잖아요. 디딜 수 있는 어떤 그 디딤돌이 없는데 주가는 거기서 돌린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중요한 자리니까. 자, 지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어떤 그 이야기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요, 요 순간 4만원과 4만원 2천원 정도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2018년 2월에 있었던 마지막 HLB의 매수 가담자리 급소가, 어떤 이 종가선이나 캔들로는 근거가 정확하게 바닥의 근거를 볼 수 없는데, 밑에를 한번 보세요. 밑에 이걸 한번 보세요. 네, 엘드레이 불파워를 한번 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거기가 바로 뭐냐, 이 불파워,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불파워의 뭡니까? 제로 베이스다. 제로 베이스. 맞습니까? 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 보십시오. 밑에 라인을요. 시세가 본격 시작하는 14,000-15,000원대, 역시 이 불파워가 제로 베이스를 계속 이렇게 찍고 있죠. 제로 베이스를 탁탁탁탁탁 찍는 거 보이시죠? 맨 밑에 라인입니다. 여기서부터인데 제로 베이스를 탁탁탁탁탁 찍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도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는 건데, 그리고 달리죠. 제로 베이스에서. 그게 어디까지 갔느냐? 에너지가 23,000, 4,000, 그리고 뭐 2만, 여기서 이렇게 두 개의 피크를 그리면서 1차 조정에 들어갔는데, 좋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느냐? 예? 48,000원, 5만원에서 밀리는 이 주가를 보세요. 5만원에서 밀린 주가를, 예? 다시 사고 싶은데 사는 근거가 뭐예요? 예? 주가가 저기서 저렇게 돌리지 않습니까? 이 주가만 봐가지고는 왜 여기서 돌리는지, 그리고 왜 여기서 매수에 다시 재가담을 해야 되는지 근거가 빈약한데, 밑에 엘드레이 불파워를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시 제로로 와 있어요. 제로.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해 있더라. 제로 베이스로 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을 하죠. 이렇게.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주식인데, 이런 양상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요,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주식이 있다면 실제로 매수에 가담하셔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로메드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앞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그 바이로메드 제넥신 뿐인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바이오텍은요. 그리고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도 얼마 안 됩니다만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바이로메드 제넥신. 자, 전고점 라인을 이렇게 물론 밟는 거 좋아요. 20만원인데요. 상징적인 가격이기도 하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20만원을 탁탁탁 밟고 있지 않습니까?
밟고 있는, 여기선 다시 사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나름 나와요. 근데 마지막에 찍혔던 20만 원이 살짝 깨졌던 순간,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좀 빈약하잖아요. 깨고 내려왔잖아요. 추세 라인을. 좀 불안하죠. 근데 물론 돌리긴 했습니다만, 저기서 다시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근거, 뭐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근거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엘드레이 불파워상, 보세요. 이 주봉이죠. 주봉상, 보시다시피, 제로 베이스로 회귀를 한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로 베이스. 맞습니까? 제로 베이스. 에너지가 12만원에서 12만의 에너지가 30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인데 제로까지 내려왔다니까요. 제로 베이스로 내려왔어요. 그렇다고 주가가 30만원에서 3만원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단지 19만원, 20만원 언저리까지만 내려왔는데 이 불파워 에너지는 12만에서 제로까지 내려왔다. 이걸 뭘 의미할까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어떤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10편 동영상 일단 여기서 끊고요. 다음 동영상 이어서 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뷰어건입니다.